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한을 당한 나무꾼 이야기가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제발 인가라도 하나 나타나다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이 채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억새밭 너머로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 지고자 하오. 한참 만에 안방 문이 열리고 흰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슬픈 아름다움에 선우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인 행차신지요? 나는 한양으로 가던 길손이요. 길을 잃어 공경에 처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사는 몸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이요. 이대로 길에 나앉으면 필시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오. 내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여인은 선우의 간절한 눈빛과 남루한 행색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소. 이 산골 외딴집에 사는 과부라 하여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추호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시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여인은 그제야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서 주무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곧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진수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이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몸 둘바를 모르겠소. 식사를 하는 동안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신 것이오? 3년 전 남편이 변방에서 전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죽은 낭군을 기리며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선우를 위해 미리 펴놓은 이부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 그런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그릇 몇 개 없던 밥상이었는데 설거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이리 오래 씻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선우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틈이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선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엌 안, 커다란 나무 물통 안에서 여인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선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군자가 될 몸 어찌 여색에 미혹되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은 다시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순간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갈증을 핑계로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방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선우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스승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짐승이 아니다.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책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여인과 마주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확 뿌려졌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돌아보았을 때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선 선우는 큰 길가의 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청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의 마음이로구나.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막의 사내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간밤에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훔쳐본 일, 안방 문을 열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며 돌아선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주막의 늙은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바로 개만도 못한 놈이 맞습니다. 그려. 아니, 주막 어른. 그게 무슨 말이시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젊은 과부가 추운 가을밤에 무엇하러 문틈까지 열어놓고 목욕을 했겠소. 그게 다 신호가 아니겠소. 맞아요. 문고리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으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개는 적어도 암캐가 꼬리치면 올라탈 줄은 알지. 밥상을 다 차려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멍청이가 바로 선비님이니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틈, 열린 안방문, 흐트러진 옷차림. 모든 것이 여인의 외로운 초대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내 구실을 해야지. 맞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나는 개다 외치면서 바로 달려들시오. 사람들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술기운을 빌려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어제 묵었던 선비요. 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선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내가 깨달았소. 나는 개입니다. 이제부터 개가 되겠소. 그리고는 곧장 네 발로 땅을 짚고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나는 부인에게 충실한 개요. 그가 꼬리를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마당 저편에서 한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인 일로.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사내를 집에 들여? 그것도 모자라 이 미친놈은 왜 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이놈과 함께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선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집에서 쫓겨 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 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한을 당한 나무꾼 이야기가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제발 인가라도 하나 나타나다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이 채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억새밭 너머로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 지고자 하오. 한참 만에 안방 문이 열리고 흰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슬픈 아름다움에 서누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인 행차신지요? 나는 한양으로 가던 길손이요. 길을 잃어 공경에 처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사는 몸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이요. 이대로 길에 나앉으면 필시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오. 내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여인은 선우의 간절한 눈빛과 남루한 행색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소. 이 산골 외딴집에 사는 과부라 하여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추호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시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여인은 그제야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서 주무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곧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진수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이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몸 둘바를 모르겠소. 식사를 하는 동안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신 것이요? 3년 전 남편이 변방에서 전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죽은 난군을 기리며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선우를 위해 미리 펴놓은 이부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 그런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그릇 몇 개 없던 밥상이었는데 설거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이리 오래 씻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선우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틈이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선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엌 안, 커다란 나무 물통 안에서 여인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선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군자가 될 몸 어찌 여색에 미혹되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은 다시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순간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갈증을 핑계로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방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선우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스승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짐승이 아니다.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책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여인과 마주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확 뿌려졌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돌아보았을 때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선 선우는 큰 길가의 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청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의 마음이로구나.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막의 사내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간밤에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훔쳐본 일, 안방 문을 열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며 돌아선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주막의 늙은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바로 개만도 못한 놈이 맞습니다. 그려. 아니, 주막 어른. 그게 무슨 말이시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젊은 과부가 추운 가을밤에 무엇하러 문틈까지 열어놓고 목욕을 했겠소. 그게 다 신호가 아니겠소. 맞아요. 문고리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으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걔는 적어도 암캐가 꼬리치면 올라탈 줄은 알지. 밥상을 다 차려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멍청이가 바로 선비님이니 걔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틈, 열린 안방문, 흐트러진 옷차림. 모든 것이 여인의 외로운 초대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내 구실을 해야지. 맞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나는 개다 외치면서 바로 달려들시오. 사람들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술기운을 빌려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어제 묵었던 선비요. 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선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내가 깨달았소. 나는 개입니다. 이제부터 개가 되겠소. 그리고는 곧장 네 발로 땅을 짚고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나는 부인에게 충실한 개요. 그가 꼬리를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마당 저편에서 한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인 일로.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사내를 집에 들여? 그것도 모자라 이 미친놈은 왜 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이놈과 함께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선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집에서 쫓겨 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 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한을 당한 나무꾼 이야기가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제발 인가라도 하나 나타나다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이 채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억새밭 너머로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 지고자 하오. 한참 만에 안방 문이 열리고 흰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슬픈 아름다움에 서누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인 행차신지요? 나는 한양으로 가던 길손이오. 길을 잃어 공경에 처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사는 몸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이오. 이대로 길에 나앉으면 필시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오. 내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여인은 선우의 간절한 눈빛과 남루한 행색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소. 이 산골 외딴집에 사는 과부라 하여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추호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시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여인은 그제야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서 주무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곧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진수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이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몸 둘바를 모르겠소. 식사를 하는 동안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신 것이오? 3년 전 남편이 변방에서 전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죽은 난군을 기리며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선우를 위해 미리 펴놓은 이부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 그런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그릇 몇 개 없던 밥상이었는데 설거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이리 오래 씻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선우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틈이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선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엌 안, 커다란 나무 물통 안에서 여인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선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군자가 될 몸 어찌 여색에 미혹되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은 다시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순간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갈증을 핑계로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방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선우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스승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짐승이 아니다.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책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여인과 마주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확 뿌려졌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돌아보았을 때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선 선우는 큰 길가의 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청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의 마음이로구나.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막의 사내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간밤에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훔쳐본 일, 안방 문을 열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며 돌아선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주막의 늙은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바로 개만도 못한 놈이 맞습니다. 그려. 아니, 주막 어른. 그게 무슨 말이시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젊은 과부가 추운 가을밤에 무엇하러 문틈까지 열어놓고 목욕을 했겠소. 그게 다 신호가 아니겠소. 맞아요. 문고리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으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개는 적어도 암캐가 꼬리치면 올라탈 줄은 알지. 밥상을 다 차려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멍청이가 바로 선비님이니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틈, 열린 안방문, 흐트러진 옷차림. 모든 것이 여인의 외로운 초대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내 구실을 해야지. 맞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나는 개다 외치면서 바로 달려들시오. 사람들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술기운을 빌려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어제 묵었던 선비요. 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선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내가 깨달았소. 나는 개입니다. 이제부터 개가 되겠소. 그리고는 곧장 네 발로 땅을 짚고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나는 부인에게 충실한 개요. 그가 꼬리를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마당 저편에서 한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인 일로.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사내를 집에 들여? 그것도 모자라 이 미친놈은 왜 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이놈과 함께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선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집에서 쫓겨 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 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한을 당한 나무꾼 이야기가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제발 인가라도 하나 나타나다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이 채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억새밭 너머로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길일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 지고자 하오. 한참 만에 안방 문이 열리고 흰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슬픈 아름다움에 선우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인 행차신지요? 나는 한양으로 가던 길손이오. 길을 잃어 공경에 처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사는 몸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이오. 이대로 길에 나앉으면 필시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오. 내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여인은 선우의 간절한 눈빛과 남루한 행색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소. 이 산골 외딴집에 사는 과부라 하여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추호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시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여인은 그제야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서 주무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곧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진수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이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몸 둘바를 모르겠소. 식사를 하는 동안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신 것이요? 3년 전 남편이 변방에서 전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죽은 낭군을 기리며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선우를 위해 미리 펴놓은 이부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 그런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그릇 몇 개 없던 밥상이었는데 설거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이리 오래 씻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선우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틈이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선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엌 안, 커다란 나무 물통 안에서 여인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선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군자가 될 몸 어찌 여색에 미혹되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은 다시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순간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갈증을 핑계로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방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선우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스승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짐승이 아니다.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책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여인과 마주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확 뿌려졌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돌아보았을 때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선 선우는 큰 길가의 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청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의 마음이로구나.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막의 사내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간밤에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훔쳐본 일, 안방 문을 열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며 돌아선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주막의 늙은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바로 개만도 못한 놈이 맞습니다. 그려. 아니, 주막 어른. 그게 무슨 말이시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젊은 과부가 추운 가을밤에 무엇하러 문틈까지 열어놓고 목욕을 했겠소. 그게 다 신호가 아니겠소. 맞아요. 문고리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으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개는 적어도 암캐가 꼬리치면 올라탈 줄은 알지. 밥상을 다 차려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멍청이가 바로 선비님이니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틈, 열린 안방문, 흐트러진 옷차림. 모든 것이 여인의 외로운 초대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내 구실을 해야지. 맞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나는 개다 외치면서 바로 달려들시오. 사람들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술기운을 빌려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어제 묵었던 선비요. 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선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내가 깨달았소. 나는 개입니다. 이제부터 개가 되겠소. 그리고는 곧장 네 발로 땅을 짚고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나는 부인에게 충실한 개요. 그가 꼬리를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마당 저편에서 한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인 일로.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사내를 집에 들여? 그것도 모자라 이 미친놈은 왜 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이놈과 함께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선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집에서 쫓길 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호한을 당한 나무꾼 이야기가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제발 인가라도 하나 나타나다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뿌리에 발이 채여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억새밭 너머로 단정하게 지어진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 지고자 하오. 한참 만에 안방문이 열리고 흰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슬픈 아름다움에 서누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인 행차신지요? 나는 한양으로 가던 길손이요. 길을 잃어 공경에 처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사는 몸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인, 제발 부탁이요. 이대로 길에 나앉으면 필시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오. 내 결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여인은 선우의 간절한 눈빛과 남루한 행색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소. 이 산골 외딴집에 사는 과부라 하여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추호라도 무례한 행동을 하신다면 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부인, 안심하시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여인은 그제야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서 주무시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여인은 곧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진수성찬과도 같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테니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이리 귀한 대접을 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소. 식사를 하는 동안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여 부인께서는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신 것이요? 3년 전 남편이 변방에서 전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가를 권했지만 죽은 낭군을 기리며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선우를 위해 미리 펴놓은 이부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누웠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 그런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건너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랑, 찰랑. 그릇 몇 개 없던 밥상이었는데 설거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엇을 이리 오래 씻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선우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틈이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헉! 선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엌 안, 커다란 나무 물통 안에서 여인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살결을 비추자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처럼 고혹적이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선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군자가 될 몸 어찌 여색에 미혹되어 도리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은 다시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물통에서 일어서는 순간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닫히고 여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주무시려나 보다. 갈증을 핑계로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방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우는 홀린 듯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옷은 흐트러져 하얀 속살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선우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스승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나는 발정난 짐승이 아니다.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라. 선우는 황급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책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는 여인과 마주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부인,
큰 은혜를 입었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확 뿌려졌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돌아보았을 때 안방문은 쾅 하고 닫혀 있었고 그의 등에는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선 선우는 큰 길가의 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청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인의 마음이로구나. 그의 혼잣말을 들은 주막의 사내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간밤에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훔쳐본 일, 안방 문을 열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짐승이 아니다라며 돌아선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주막의 늙은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바로 개만도 못한 놈이 맞습니다. 그려. 아니, 주막 어른. 그게 무슨 말이시오? 이보시오, 선비 양반. 젊은 과부가 추운 가을밤에 무엇하러 문틈까지 열어놓고 목욕을 했겠소. 그게 다 신호가 아니겠소. 맞아요. 문고리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도망갔으니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개는 적어도 암캐가 꼬리치면 올라탈 줄은 알지. 밥상을 다 차려서 입에 넣어줘도 못 먹는 멍청이가 바로 선비님이니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의 문틈, 열린 안방문, 흐트러진 옷차림. 모든 것이 여인의 외로운 초대였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내 구실을 해야지. 맞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나는 개다 외치면서 바로 달려들시오. 사람들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선우는 술기운을 빌려 다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어제 묵었던 선비요. 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자 선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인, 내가 깨달았소. 나는 개입니다. 이제부터 개가 되겠소. 그리고는 곧장 네 발로 땅을 짚고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나는 부인에게 충실한 개요. 그가 꼬리를 흔드는 신용까지 하며 마당으로 기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서사.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마당 저편에서 한 노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인 일로.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에 사내를 집에 들여? 그것도 모자라 이 미친놈은 왜 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이놈과 함께 내 집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선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집에서 쫓겨 때는 깊어가는 가을, 소백 산맥의 줄령들이 첫서리를 맞아 붉고 노란 비단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동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젊은 선비 이선우는 병환으로 누우신 아버지를 뵙고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의 나이 32, 장래가 촉망되는 성균관 유생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가 어서 대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야 할 터인데. 단양 땅에 들어섰을 때 한마을 주민이 지름길이라며 좁은 산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면 해가 지기 전에 충주에 닿으실 겁니다. 큰 길보다 갑절은 빠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선우를 깊은 산속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준해지고 해는 무심하게도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일이로구나.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꼼짝없이 밤을 새우게 생겼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근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